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라고 해서 이거 언제다 하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스크롤바를 보시면 3분의 2만큼 와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이제 코드가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수의 문서로부터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거고요.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요거를 퀴즈로 낼까 하다가 퀴즈로 내도 여러분 능히 잘 하시겠지만 편의상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이런 파일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크롤링 하면서 저희 연구실 뉴스를 크롤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크롤링한 뉴스, 요 이름의 뉴스가 지금 저장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됐고요. 요 뉴스에 한번 포맷을 보면은 텍스트 파일에서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요게 눈으로 보기에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SV 파일입니다. 텍스트로 열면은 잘 구분이 안 돼서 엑셀에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A열에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B열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C열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이 있는데 그 2번 컬럼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만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특별히 다를 게 없고, 아까 하나의 문서로부터 할 때랑 다른 점은 뭐냐 하면 2번 컬럼에 있는 여러 행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 불러들여서 그냥 하나의 문서로 만든다.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즉 read articles라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게 뭐 이미 예전에 우리 다른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를 조금 변형을 했을 뿐입니다. 다수의 문서를 읽어서 하나의 텍스트로 통합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한글을 보게 되잖아요. 한글은 폰트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 폰트로 얘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깨져서 나오게 돼요.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깨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폰트를 지정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해드린 그 폴더에 그 소스라는 폴더 옆에 인스톨이라는 폴더 있었잖아요. 거기 우리 뭐 이거저거 필요한 뭐 노트패드라든지 뭐 아나콘다라든지 막 설치할 때 배포했던 그 인스톨 폴더 안에다가 글꼴을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하면 되는데, 저는 나눔 고딕 글꼴을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나눔 고딕 글꼴을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나눔 고딕 글꼴을 복사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복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뜻 보면 코드가 위랑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부분을 일부러 여기서부터 바꿨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편집하게 될 것 같은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앞부분에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맥스 워드랑 맥스 폰트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마스크 이미지의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곳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다 빼놔서, 자,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폰트 경로, 폰트를 만약에 다른 폰트를 쓰고 싶다, 맑은 고딕이다, 그러면 맑은 고딕 폰트를 저장을 해둔 뒤 여기에 파일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input 파일 name, 지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뉴스를 크롤링 했던 그 파일이잖아요. 지금은 그 파일을 써주는데 만약에 인포 파일이 바뀌면 여기를 또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사용할 마스크를 지금은 저는 PHD 마스크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수시로 바꿔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석 결과를 화면으로도 뿌려주지만 파일로도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파일로도 저장을 하려고 그래서 그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또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버즈, 불용어들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저는 국민대학, 이게 지금 저희 연구실에 있는 게시글을
크롤링해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실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집어넣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최대 300개 워드, 제일 큰 글씨가 100폰트를 넘지 않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특히 좀 글씨가 너무 크다, 작다, 혹은 허전하다, 너무 빽빽하다, 이 부분을 많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서 하나로 만드는 부분은 여기를 예전에 만든 그 파일을 가져온 건데요. 얘는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탭으로 스플릿해라. 왜냐하면 얘가 TSV 파일이라서 그래요. 탭으로 분리된 파일이기 때문에 탭으로 나누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CSV로 저장된 파일을 불러왔다. 그러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니까 여기가 콤마로 쪼개야 되겠죠. 근데 그건 좀 위험하네요. 왜냐하면은 글 내용 중에 콤마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은 다행히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탭으로 나누고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 0번째 컬럼에는 제목이 있고 1번째 컬럼에는 시간이 있고 2번째 컬럼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컬럼의 내용만 계속 더할 거예요. 처음에 articles라는 거는 비어있는 문자열이었는데 그 내용을 계속 더하면은 마지막에 articles에는 전체 문서의 문장이 다 들어가 있게 되겠죠. 사실 조금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대로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서를 다 불러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장이 만약에 100개 있다, 문서가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 문서 각각에 대해서 빈도계수를 하겠죠. 1번 문서 빈도계수, 2번 문서 빈도계수, 3번 문서 빈도계수 하면서 여러 문서에서 나온 단어는 그 카운트를 누적하는 형태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빈도를 불러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건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여러 문서를 그냥 통으로 합쳐서 불러오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서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방법으로는 못하지만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딴 데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여러 문서를 하나로 가져와서 합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자, 그 함수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자, input 파일 name의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read articles를 하게 되면 텍스트 안에는 전부 다 내용이 합쳐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텍스트를 찍어 보시면 압니다. 텍스트를 찍어 보시면은 거기 아까 엑셀에서 봤던 내용들이 주르륵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타버즈는 셋 하고 나서 그냥 빈 칸을 뒀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 요거 지금 불러올 필요도 없어요. 아까는 스타버즈를 불러오고 나서 셋 안에다가 스타버즈를 넣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스타버즈를 부를 필요가 없는 게 스타버즈 안에는 영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을 만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그 연구실 게시글 중에도 영어가 가끔 들어있겠지만 영어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스타버즈는 무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지었던 그 스타버즈에는 영어 불용어가 있어서 영어 불용어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스타버즈라는 집합을 공집합으로 만들었어요. 공집합으로 만들고 그 스타버즈에 업데이트해서 사용자 스타버즈를 넣었는데 그 사용자 스타버즈는 국민대학교와 연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거 혹시 한번 볼 겸 국민대학교만 넣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쭉 볼까요? 이미지 마스크 씌웠고요.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요 내용들 우리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다 봤던 내용들이고 워드 클라우드 .generate 텍스트. 자, 여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게 워드 클라우드 .generate였어요. 자, 지금까지 계속 이걸 사용했는데 왜 강조하냐 하면 여기까지가 generate를 사용하는 마지막이고요. 이후부터는
좀 다른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지정된 경로에 파일을 저장해라 까지 했습니다. 자, 해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 국민대학교는 불용어에 넣고 연구실은 불용어에서 뺐었잖아요. 지금 아직 돌아가고 있나요? 네. 네. 보면은 아유 어떻게 찾아요? 국민대학교라는 말은 없어졌고 여기 연구실이란 단어는 있네요. 자, 연구실만 한번 볼까요? 연구실만 다시 불용어에 하나 넣고 한글 불용어가 잘 먹는지를 한번 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연구실이란 단어도 빠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야 이게 워드 클라우드야? 말씀 부탁드립니다가 워드야?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그 영어를 넣게 되면은 영어로는 원문을 넣어도 아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었어요. 뭐 앨리스 세드 한번 다시 볼까요? 이상한 게 있긴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 sad라는 단어죠. 앨리스라는 단어죠. sad랑 앨리스가 왜 두 번 나왔나요? 그게 아니라 sad 앨리스라는 그런 단어의 조합. 그래서 영어로 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근데 영어는 그래도 비교적 얘네 형태소 분석이랑 등등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한글을 넣게 되면은 지금 이걸 뭐 거의 파싱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토크나이징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요거는 여러 문장을 합쳐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만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방법을 쓰게 될 텐데 빈도계수는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빈도계수를 다 미리 해놓고요. 그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거 하기에 앞서서 글씨 깨지는 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어 가지고 할 때 여기 폰트 패스 지정해 준 적 없어요. 폰트 패스 지정해 준 적 없고 지금 처음으로 사용한 건데 폰트 패스를 만약에 지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할게요.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이렇게 영어만 살아남고 한글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때는 폰트 패스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패스 안에 해당되는 글꼴을 가져다 놔야 깨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